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4분의 1이 순식간에 증발한다면 믿기시나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 GDP의 23%가 날아간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는데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에요.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 70%가 10년 안에 진짜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점찍으며 경고장을 날렸거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쟁 가능성을 점친 전문가는 절반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진핑 주석이 무력 통일 의지를 대놓고 드러내면서 2027년이나 2036년이 운명의 해가 될 거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오고 있죠. 돈 냄새에 가장 예민한 글로벌 투자자들과 전략가들이 왜 갑자기 대만을 주목하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사실 중국의 속내는 복잡한데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피크 차이나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인구는 줄어들고 부동산 거품은 터지는데 경제 성장률은 예전만 못하니 시선을 돌릴 외부의 적이 필요한 상황이죠.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완성하기 위해 대만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숨통을 조이는 핵폭탄급 사건이 될 거예요. 블룸버그는 이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무려 1경 5천조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끔찍한 파멸적 수준의 타격이 될 거라고 해요. 왜 하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 중 하나로 꼽혔을까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대만과 너무 가까운 데다 공급망 자체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만 해협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경제의 혈관인데 여기가 막히면 우리 수출길도 그대로 끊겨요.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역시 반도체인데 대만의 TSMC가 멈추는 순간 전 세계 IT 산업은 올스톱이에요. 엔비디아의 AI 칩부터 애플의 아이폰까지 대만산 반도체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스마트 기기는 그저 고철덩어리가 되죠. 이 반도체 대란 하나로만 우리나라는 GDP의 15% 이상이 깎여나가는 직격탄을 맞게 될 거예요. 아이폰 판매량이 90% 급감한다는 예측은 정말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는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80%나 쪼그라들 수 있대요. 중국의 샤오미나 비보 같은 업체들도 부품을 못 구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하겠지만 반대로 우리 삼성전자에게는 묘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은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물류 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데 해운사들의 타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우리 H&M 같은 주요 선사들의 매출은 순식간에 30% 이상 폭락하며 바다 위 미아가 될 수 있어요. 배가 다니지 못하니 물건을 팔 수도 원자재를 들여올 수도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중국이 단순히 군사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경제 1위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문가들 중 반반 이상은 10년 뒤인 2036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돈의 힘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대만을 향한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질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손을 묶고 있을까요?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무기는 계속 퍼주며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바짝 추격해오자 미국은 군사력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70% 이상의 우위를 유지하려 애쓰고 난중이에요. 결국 10년 뒤의 세상은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경쟁자로 맞붙는 진검승부의 시대가 될 전망이에요. 기술 혁신과 외교적 영향력에서 누가 1위가 되느냐에 따라 대만 해협의 파고가 결정될 텐데 그 차이는 불과 2에서 5% 내외의 간발의 차이가 될 거라고 하네요. 이 팽팽한 균형이 깨지는 날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경제 질서는 끝이 날지도 몰라요. 중국은 대만을 직접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고립시키는 전략을 쓸 텐데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목소리를 지우고 경제적으로 압박할 거예요. 향후 2년에서 5년 사이가 그 골든타임인데 중국이 대만의 위상을 얼마나 약화시키느냐에 따라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이 폭풍 전야의 정적을 아주 예민하게 관찰해야 해요. 일부에서는 중국의 성장이 이미 멈췄다는 피크 차이나론을 주장하며 미국 우세가 계속될 거라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회복력이 예상을 뛰어넘고 중국은 인구 절벽과 저생산 늪에 빠져 영원히 미국을 못 따라잡을 거라는 분석이죠. 군사 전문가들의 73%도 2036년 여전히 최강자는 미국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쟁의 공포는 경제 지표보다 훨씬 실질적이라서 전문가 40% 이상이 10년 내에 세계대전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 전쟁의 시작점은 러시아도 중동도 아닌 바로 우리 옆 동네인 대만이나 남중국해가 될 확률이 가장 높대요. 만약 대만에서 총성이 울린다면 그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이 끊기면서 전기차나 배터리 가격이 폭등할 거예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히토류 같은 자원이 전쟁 무기가 된다면 우리 핵심 산업인 배터리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이건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인프라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해요.
물론 블룸버그는 전쟁 발생 가능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며 우리를 조금은 안심시키려 해요. 중국도 전쟁이 가져올 경제적 자멸을 잘 알고 있고 무력이 아니어도 대만을 괴롭힐 수단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낮은 확률이 0%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예요. 중국은 2027년 공산당 대회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국민들의 결집을 위해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내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침공하는 선택을 자주 해왔으니까요. 시진핑의 장기 집권 욕심이 전 세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이 시나리오에 대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반도체 라인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결국 이 대만 리스크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중 하나죠. 하지만 대만의 TSMC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아직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게 비극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경제 지형이 바뀌기엔 충분히 짧은 시간인데 우린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어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느냐 마느냐의 논쟁보다 대만 해협의 평화가 유지되느냐가 우리에겐 훨씬 중요해요. 1경원이 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전쟁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우방으로서 역할을 다하면서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공급망을 놓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실패하는 순간 우리 경제의 23%는 정말로 지도에서 지워질지도 몰라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5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인 전쟁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가난과 고통을 선물할 거예요.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껏 누려온 번영의 기초가 얼마나 취약한 지정학적 기반 위에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추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1위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규칙 자체가 중국식으로 재편되는 걸 의미해요. 자유무역보다 국가 이익이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무서운데 인공지능 자본 지출이 전쟁으로 급감하면 미래 산업도 멈춰버려요. 전 세계가 AI로 풍요를 꿈꾸는 사이 대만 해협의 긴장은 그 모든 꿈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예요. 기술의 발전보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꽃피울 수 있는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50세 이상의 서구권 남성 전문가들이 줄을 이뤘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그들이 보는 시각은 냉정하고 보수적이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국제정치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느끼는 10년 내 침공의 공포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인 셈이죠. 중국의 고립작전이 시작되면 대만은 국제기구에서 축출되고 경제적 교류도 차단될 텐데 이때 우리 기업들의 선택이 중요해요. 대만과 거래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손을 떨 것인가의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플랜 B를 세워두지 않으면 우린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요. 멜라니 하트 고문은 중국의 강점과 야망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미국이 앞서 있다고 방심하는 순간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어 판을 뒤흔들 준비가 돼 있거든요. 10년 뒤의 지도가 지금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대비의 시작이에요. 전쟁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GDP 감소율이 중국 11%나 미국 6.6%보다 월등히 높은 23%라는 점은 정말 뼈아픈 수치예요. 우리는 전쟁 당사국보다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니까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왜 시급한지 이보다 더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 차질 속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은 우리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주기도 해요.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쟁의 파도 속에서도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전체 경제가 23%나 무너지는 상황에선 제한적인 위로일 뿐이에요. 결국 평화를 유지하는 힘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서 나오는데 중국도 대만을 치면 자국 경제가 박살난다는 걸 알아요. 11%의 GDP 감소는 중국 공산당 정권 유지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테니까 그들도 쉽게 방아쇠를 당기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독재자의 결단은 때론 이성적인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게 공포죠. 대만 해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상원들이 오가며 세계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거대한 군사적 긴장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활화산과 같네요. 10년 뒤에 우리가 지금의 이 경고를 괜한 걱정이었다고 웃으며 회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에요. 글로벌 싱크탱크와 언론들이 쏟아내는 이 불길한 예보들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확보하고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서두르며 외교적 중재 역량을 키워야 해요. 10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23%의 손실은 숫자로만 남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의 눈이 대만으로 향하는 건 그곳이 21세기 패권 전쟁의 정점이기 때문이에요.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진짜 1위가 되느냐에 결탑하는 대만 해협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우린 그 거인들의 싸움터 바로 옆에서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운명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요. 만약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와 참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철저히 중립을 지키며 경제적 실리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미래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